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애플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저희 딸아이들 없이 혼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저희 아이들이 9월 달부터 이제 학교 개학을 하게 되어서 지금은 집에 없고요. 제가 지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라 이렇게 조용히 영상을 찍게 됐답니다. 아이들하고 맨날 같이 찍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혼자 찍게 되니까 또 기분이 새롭네요. 많은 분들이 저희 아이들 영어 실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요.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이로 8살이고요. 한국은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1살을 먹게 되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 하면 10살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 여기 나이로 6살이고 한국 나이로 하면 7살이에요. 말레이시아에서 저희 아이들은 인터내셔널 스쿨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 다닌 지는 1년 됐는데 작년에 들어와서 1년을 지냈는데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학교에 가게 됐던 그 기간은 한 5, 6개월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5, 6개월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한 3개월 정도는 방학을 했어요. 6월 달부터 방학을 했으니까 6월, 7월, 8월 이렇게 방학을 하고 이제 개학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붙어서 지낸 기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집에서 지내게 됐는데 다행히 아이들이 영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어서 그건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책을 통해서 많이 영어를 접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영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어를 많이 익히고 있어요. 저와 저희 아이들은 첫 번째로 말레이시아에 오게 된 게 작년 1월 달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다른 나라에서 한 달씩 살아보기 이런 게 굉장히 붐이었어요. 엄마나 아빠가 한 달씩 데리고 나가서 해외 경험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영어를 쓰는 국가에서는 영어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한 달 살기가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저도 한번 아이들 어릴 때 나가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빠와 상의 끝에 말레이시아로 한 달 살기를 오게 됐어요. 처음에 오게 됐던 계기는 이제 저하고 친했던 친구가 먼저 말레이시아를 알아보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조금 생소했어요.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잘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제가 말레이시아가 영어를 쓰는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는 영어도 쓰고 중국어도 쓰고 또 말레이어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에 노출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비교적으로 치안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기가 조금 덜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아이들 나이가 지금보다 또 1살이 어렸었기 때문에 둘째 아이가 굉장히 어린 상태였어요. 5살이었죠. 근데 이제 그래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한 달 살기로 왔었어요. 근데 한 달 살기로 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굉장히 깨끗했고, 그리고 다른 동남아 지역과는 약간 차별화된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KL 시내에 갔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은 이제 그때 한 달 정도 학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영어도 접하고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지냈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이곳에 지내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에 조금 더 지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점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동안 남편한테 전화해서 여기 아이들 공부시키기 너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저희가 결혼 전부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이 어릴 때 잠깐 해외 경험 좀 쌓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 끝에 말레이시아에 아이들 어릴 때 조금 나가서 공부를 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상황이 되면 우리 가족 모두 나와서 조금 해외에서 살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구독자분이 운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한국에서는 운전자석이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네. 그쵸. 핸들이 왼쪽에 있는데 여기 말레이시아에 와서 처음 제가 이제 익숙해져야 했던 게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고 겁도 많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여기 와 있을 때 운전을 같이 했는데 남편은 곧잘 또 하더라고요. 금방 적응해서 잘 했는데 저는 막상 하려니까 이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모든 게 다 반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왼쪽에 운전자석이 있고 뭐 이런 기어 넣는 것과 이런 곳이 다 오른쪽에 있는데 이거는 다 왼쪽에 있고 깜빡이 켜는 거 그리고 뭐 와이퍼 키는 거 이런 거 다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적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좌회전, 우회전, 사거리도 많이 있고 이렇게 뭔가 신호 체계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로터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서 몇 번째 출구로 나가고 몇 번째 출구로 나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헤맸지만 제 남편하고 딱 한 번 연습을 해보고 남편이 한국에 가게 됐어요. 차를 구입하지 않고 렌트카를 이용해서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그때 몰았던 차가 마이비였어요. 그래서 마이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이제 막 운전 연습을 했죠.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혼자서 운전하고 멀리 갔던 게 아이오아이 시티몰이었는데 그때 막 헤매면서 운전을 한번 조금 긴 거리를 운전을 해봤더니 그래도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래도 다행히 사고 없이 지금까지 운전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운전자들이 굉장히 그 첫 번째 라인에서 스피드를 낼 수 있잖아요. 그 차선을 굉장히 잘 철저하게 지키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가끔 1차선인데 그냥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운전할 땐 그랬었어요. 그래서 속도를 내고 싶은 분들이 이용하기에 조금 방해가 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말레이시아 와보니까 이게 굉장히 철저하게 잘 지켜지고 있어서 1차선으로 달릴 때는 속도를 많이 내시고 뒤에서 또 오실 때는 약간 옆으로 비켜주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잘 지켜져 있어서 그런 점이 굉장히 운전할 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운전하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 한국은 이제 운전을 하면 흥분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흥분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운전대만 잡으면 이상하게 뭔가 다른 사람이 제 앞에 끼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다른 차선으로 이제 차선 변경을 해야 될 때도 잘 끼워주지 않고 이러거든요. 말레이시아 분들은 대체적으로 잘 끼워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깜빡이를 잘 켜고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가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그래도 한국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잘 좀 봐주시는 것 같고 끼워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운전하다가 제가 놀랐던 적이 있어요. 고속도로였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라는 걸 이용해서 그냥 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터치앤고나 스마트택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패스를 하게 되는데 터치앤고를 찍을 때 가끔 거기가 뭐가 고장이 나거나 뭔가 이제 터치앤고 잔액이 부족해서 머뭇머뭇 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뒤에 차들이 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건 남편과도 얘기를 했지만 100% 빵빵 막 크락션 울리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뭐라고 했을 텐데 여기 분들은 그냥 뒤로 후진해서 다른 차선으로 이동해서 다른 곳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흥분을 잘 안 하시고 화도 잘 안 내시고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기다려 주시고 아니면 옆으로 피해서 가시고 이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후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드문 일인데 여기는 잘 안 되면 후진해서 다른 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가끔 발생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또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제 말레이시아 음식과 한국 음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매일매일 먹고 있는 음식 궁금하다고 어떤 분이 남겨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요. 말레이시아 음식도 좋아해요. 물론 못 먹는 음식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한 거는 잘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는 주로 한국식으로 김치볶음밥도 해 먹고
밥하고 국하고도 먹고, 그리고 또 현지식으로 먹을 때도 있고요. 현지식으로 먹을 땐 주로 나가서 사 먹을 때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꾀떼오, 그다음에 미고랭, 그리고 볶음밥 이런 거 좋아하고요. 뭐 사태도 좋아해요. 근데 약간 달콤한 소스가 들어간 거보다는 짭짤한 거나 매콤한 거 들어간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에 페낭에 갔을 때 락사를 먹어봤는데, 락사도 제 입맛에 맞더라고요. 되게 매콤 새콤한 맛? 우리나라 김치찌개 같은 맛이라서 굉장히 맛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먹기에는 조금 매워서 아이들은 락사를 잘 못 먹고 꾀떼오나 미고랭 이런 것들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셋 모두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이제 로티인데요. 로티 티슈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렇게 바삭바삭 로티를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서 이게 꽃갈모자 같이 이렇게 세워놓고 달콤한 수수 소스를 뿌려가지고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 아이들도 저도 잘 먹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로티 차나이나 아니면 로티 바왕 이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 산발 소스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첫째는 산발 소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둘째는 수수를 꼭 빠뜨리지 않고 싸와서 수수도 찍어 먹고 이렇게 먹는 편이에요.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집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자동차 가격을 보면 자동차 가격도 여기가 굉장히 비싼 편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생활비를 봤을 때 말레이시아가 한국보다 조금 더 저렴한 그런 수준인 것 같고요. 많이 저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도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집집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덜 쓰는 편이에요. 저희 가족이 아이들 어릴 때 해외 생활을 조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왜 말레이시아를 골랐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말레이시아는 처음에는 솔직히 말레이시아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었는데, 제가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바뀐 케이스고요. 원래는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아니면 뭐 호주나 이런 쪽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말레이시아 와본 이후로 여기서 아이들이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상하게 안정적인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말레이시아의 이 더운 날씨가 제가 계속 지내기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이제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나 봐요. 이게 추운 날씨가 되면은 약간 좀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계절이 일단 뚜렷하지 않고 계속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계속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감기나 이런 잔병 치레를 잘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1년 동안 감기를 그래도 2번 정도는 걸리는데, 이 계절이 바뀔 때 아이들도 저도 여기 와서는 아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몸이 좀 안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말레이시아가 좋은 이유를 물어봤더니 매일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다? 이거를 또 꼽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추울 때는 아이스크림 먹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또 감기도 자주 걸리고 콧물도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 없이 계속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고 계속 수영할 수 있다. 이걸 좋아하고요. 또 첫째는 한국에서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뭐 코트도 입어야 되고 뭐 밖에 나갈 때 양말도 신어야 되고 뭔가 챙겨 입을 게 많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도 달라져야 돼서 조금 신경 써야 되는데, 여기선 계속 1년 내내 비슷한 날씨이기 때문에 고민 없이 그냥 매일 입었던 그런 패턴대로 입으면 되니까 그게 또 편하고 옷도 가볍게 입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둘째는 약간 한국의 겨울은 그립다고 말을 해요. 눈사람도 만들고 싶고 또 겨울 그런 놀이들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조금 아쉽다고는 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 날씨가 그리울 때가 가끔 있어요. 언제냐면 이제 가을 날씨가 조금 그리워요. 겨울도 그립긴 해요. 이제 겨울은 눈도 내리고 이러면
뭔가 차 운전하고 다닐 때는 눈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힘들고 춥고 싫기도 하지만 그 로맨틱한 분위기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그런 느낌도 좋아하고, 그리고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가을 옷들이 굉장히 예뻐요. 여름 옷도 물론 이쁘지만 가을에 이렇게 트렌치 코트나 또 예쁘게 가을 색깔로 옷을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거를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이렇게 여름이 계속 이어지는 날씨가 나름대로 매력이 있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항상 하늘이 푸르고, 그리고 항상 초록색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딜 가든지 초록색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뭔가 되게 기분이 다운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약간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따뜻하니까 밝은 기운이 계속 있고, 그리고 초록색을 보면은 또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저는 말레이시아의 이런 날씨도 참 좋아해요. 어떤 분이 말레이시아에 와서 컬처 쇼크 있었나 물어보셨는데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게 화장실을 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볼 때 물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없거든요. 이제 비데가 그 변기에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옆에 티슈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빈칸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물이 항상 있는 거예요. 물을 뿌려 놓고 가시더라고요. 비데용으로 쓰시는지 아니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닦아내고 오시는 건지, 그거는 아직까지도 약간 어떤 용도로 물을 이렇게 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 댓글 달아주실 분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지금도 약간 그렇긴 한데, 그래서 처음에 저희 여기 왔을 때 화장실 문 열어보고 물기 있으면 그거 다 닦아내고 그 다음에 하고, 물기 없는데 찾아다니고, 약간 그런 게 문화 충격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에는 도마뱀이 없어요. 이거는 뭐 문화 충격이라기보다는, 그쵸, 이것도 하나의 문화 충격일 수 있죠. 도마뱀들이 굉장히 여기는 많았고, 그리고 집에도 들어오는 도마뱀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놀라운 일이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바퀴벌레가 크잖아요. 그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가끔 가다가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볼 때마다 정말 적응이 안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거 말고는 또 문화 충격이라고 할 게 있었을까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화장실은 모든 한국 분들이 아마 충격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지낸 시간은 작년 8월에 제가 이곳에 와서 1년 정도, 지금 1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머물면서 당분간은 아이들 교육을 시킬 생각이에요.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학교에 다녔는데 아이들이 영어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다양한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고 싶었고, 다양한 문화를 또 체험할 수 있는 게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제학교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학교 생활을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당분간 그렇게 교육을 할 생각이고, 저도 아이들 잘 돌보면서 지낼 계획이에요. 요즘에 저 구독자분들 많이 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